안녕하세요. 어른들의 장난감을 리뷰하는 길린TV의 길린입니다. 오늘 리뷰할 장난감은 후지필름의 중형 카메라인 GFX100입니다. 지난 2019년 12월에 구매해서 만 3년 가까이 현업에서 사용하고 있는 카메라입니다. 정상가가 1299만 9천원일 정도로 중형 카메라치고 매우 저렴한 가격과 또한 중형 카메라치고 굉장히 빠른 바디 퍼포먼스로 가성비가 아주 좋은 카메라입니다. 제가 2018년 11월에 이전 직장에서 퇴사를 하고 스튜디오를 차렸는데 1년 동안 매출이 괜찮아서 사진 장비에 투자를 좀 더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약 8천만원 정도 예산을 잡고 파워팩들이랑 다양한 조명 액세서리들을 사고 보니 남은 돈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때가 2019년 11월이니 코인을 좀 더 샀어야 했는데 아무튼 당시에도 키 비주얼 같은 경우에는 1억 화소 중형 카메라로 촬영한 사진을 많이 써서 화소에 대해 양보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던 중에 GFX100 샘플들을 페이지원 1억 화소 샘플 이미지와 비교해 봤었습니다. 이미지뿐만 아니라 여러모로 괜찮다라는 판단이 들어서 GFX100을 구매하게 됐습니다. GFX100은 센서 사이즈 43.8mm 곱하기 32.9mm의 1억 200만 화소의 중형 카메라입니다. 제가 1억 화소의 이미지를 고집했던 이유가 있는데요. 제가 이전 회사에서 광고 제작 및 외주 관리를 담당했어요. 키 비주얼에 필요한 사진 촬영 같은 경우 제가 담당하는 몇 개의 브랜드마다 다른 스튜디오에 맡겼어요. 그런데 이게 확실히 1억 화소의 중형 카메라를 쓰는 스튜디오와 비교가 좀 되더라고요. 특히나 페이지1의 P45 플러스 이전 모델들을 쓰던 스튜디오에 후반 작업까지 마친 이미지와는 극명하게 비교가 돼서 웬만하면 중요한 촬영은 그쪽에 안 맡기게 되더라고요. 물론 감성적인 분위기가 더 중요하고 대형 출력물이 필요 없는 사진이라면 1억 화소까진 필요가 없죠. 용도에 따라서 고화소가 필요한 분야와 아닌 분야가 있다는 건 시청자 여러분들이 잘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제가 하는 일이 이런 게 필요한 일인 걸 어쩌겠습니까? 화소에 대한 건 일단 타 스튜디오와 비교 선상에서 떨어지지 않아 보이게 1억 화소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중형 카메라이지만 크롭 센서를 사용하고 있는데 나름 크롭 센서의 장점이 있더라고요. 대각선으로 핀을 맞춘다거나 쉬프트 기능 같은 무브먼트가 필요한 촬영을 요구할 때 뷰 카메라를 쓸 필요 없이 35mm 카메라에 TS 렌즈를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캐논 렌즈를 활용할 수 있는 어댑터를 써서 TS2 렌즈를 쓸 수 있다는 게 참 좋았습니다. 물론 대각선에 핀을 맞추는 건 디지털 시대의 트렌드가 된 포커스 브라켓팅으로도 가능한 작업입니다. 쉬프트 기능 또한 라이트룸이나 캡처원에서 지원하는 기능으로 어느 정도 선에서 커버가 가능하고요. 광고 이미지라면 원본을 쓰는 경우는 없죠. 더럽게 까다로운 클라이언트의 수정 요구에도 깨지지 않는 개조와 디테일이 중요합니다. 카메라에서 찍은 원본은 부드럽고 자연스럽기 때문에 대부분 강하게 샤프니스를 주는 편입니다. GFX100은 좋은 결과물을 만들 수 있게 화질적인 측면에서 큰 도움을 줍니다. 그리고 일을 하면서 이미지 사이즈가 부족해 문제가 된 적은 없었습니다. 반대로 패키지 같은 작은 상자에 들어가는 이미지의 경우 파일 사이즈를 줄여달라는 요청은 있었습니다. 컬러 같은 경우에는 이런 컬러 체커를 촬영해 표준화된 컬러 프로파일을 만들어 쓰기 때문에 후지필름이 필름을 만들던 회사의 헤리티지에 맞게 다양한 필름 룩을 제공하는데 전혀 쓰고 있지 않습니다. 제가 필요한 건 그냥 풍부한 정보의 러 파일과 어떤 카메라로 찍던 표준화된 컬러 프로파일을 만들어서 클라이언트의 입맛에 맞는 색을 만들어 드리면 되거든요. 그리고 제가 감성적인 이미지의 사진들을 찍는 게 아니라 대부분 쨍한 느낌의 키 비주얼을 만들기 때문에 카메라의 관용도가 좋은 러 파일을 제공해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센서가 크기 때문에 심도가 얕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렌즈 교환 시 카메라에 입문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실내 조명 포함 자연광 상태의 일상적인 사진을 찍다 보니 배경의 지저분한 것들을 날려주는 사진을 좋아하죠. 하지만 상업 사진의 경우 렌즈가 표현할 수 있는 물리적인 심도보다도 더 깊은 심도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제가 주로 촬영하는 주얼리 광고 사진을 찍을 때는 한 장의 사진으로 만들어지는 경우는 없습니다. 최대한 회절로 뭉개지기 전까지 조리개를 조여주고 핀이 맞는 구간별로 여러 장을 촬영해 합쳐주곤 합니다. 바디 내에서 포커스 브라켓팅 촬영을 지원하긴 하지만 너무 많은 사진을 촬영하게 돼 용량이나 시간적인 측면에서 비효과적이라 눕기 같은 경우엔 이렇게 리그를 장착해 수동으로 5장에서 7장 정도 찍어주고 포토샵 같은 프로그램에
프로그램에서 합쳐주고 있습니다. 바디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자면 GFX100은 매우 작은 사이즈의 중형 카메라입니다. 얼핏 보면 플래그십의 35mm DSLR 사이즈와 비슷한 크기입니다. 무게 또한 EBF와 배터리 2개 및 메모리 카드 포함해서 약 1.4kg밖에 안 되는 가벼운 중형 카메라입니다. 세로 그립 일체형답게 좋은 그립감을 선사하지만 저는 보통 T스탠드에 올려놓고 촬영을 하기 때문에 이걸 이렇게 쥘 일이 없더라고요. 고급기답게 버튼은 사용자 입맛에 맞게 쓰도록 아무런 각인이 없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기자분들이나 행사 촬영 작가님들 같이 빠른 컨트롤을 요구하는 분들의 경우 이런 커스텀이 용이한 카메라를 좋아하고, 저처럼 스튜디오 환경에서 조명이나 세트 같이 주변 환경을 연출하는 게 중요한 촬영자에게는 이런 카메라 컨트롤은 있으면 좋고 없어도 그만이긴 합니다. 야외 촬영을 하시는 분들을 위한 EBF 기능도 지원합니다. 간지를 따지면 이런 EBF 뷰파인더를 보는 게 좋긴 한데 전 실내에서 거의 모든 촬영을 하기 때문에 편의상 후면 액정을 주로 보며 찍고 있습니다. 비디오 촬영도 지원합니다. 비디오를 찍기 위해서 이 카메라를 사시는 분은 없을 거라 생각하지만 가지고 있는 GH6 같은 비디오 전문 카메라에 비한다면 지원하는 기능들이 좀 부족하다는 생각입니다. 요즘 나오는 보급형 렌즈 교환식 카메라 수준의 비디오 기능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직업적으로 사용하다 보니 MTF 차트 같이 바디 화소에 따라 수치가 달라지는 기술적 분석이 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여 제가 실제 사용하는 카메라라 사용하면서 느꼈던 부분과 이미지들 위주로 리뷰를 만들어 보았는데요. 이미지 퀄리티가 참 좋다와 1299만원이라는 가성비적으로도 참 괜찮은 카메라라는 게 장점이고, 단점은 글쎄요. 타 중형 카메라에 비해 성능도 빠릿빠릿한 편이라 이 가격에 크게 단점을 찾지는 못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리뷰를 마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다음에 또 재미있는 컨텐츠로 만나요. 안녕.